올 하반기에 또 이슈가 있죠. 바로 해외 원전에 대한.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한전산업 한번 살펴볼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한전산업은 이제 그 발전 사업에 이제 있어서 발전소의 운전과 정비 사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죠. 주요 고객사로는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한국전력의 계열사나 자회사의 발전소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이 발전소의 운전과 정비를 한전산업이 맡아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떠한 이제 산업적인 부분들, 본업적인 부분들은 어떠한 경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요. 경기 민감도가 낮습니다. 경기가 좋다고 발전소가 더 돌아가고, 경기가 안 좋다고 발전소가 덜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도 나빠도 그냥 안정적인 이익 실현이 가능한 기업이 한전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경기가 좋던 안 좋던 전반적인 이익적인 부분들, 매출적인 부분들의 큰 변화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이다.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 작년에 코로나 와가지고 매출이 줄었습니까? 오히려 매출이 3,200억으로 2019년보다 더 늘어났죠. 이익이 크게 줄었습니까? 코로나 왔다고? 줄지 않았죠. 오히려 비슷비슷하게 꾸준히 내고 있는, 경기의 어떤 이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기업이죠. 그래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에요. 배당을 많이 주고, 올해도 배당이 좀 나오겠죠. 배당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재무적인 안전성만 보면 돼요.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100 이상으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이자 보상 비율도 60 이상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전성은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한전산업이 실적이 그렇게 급증한 것은 아니지만 주가가 올라가면서 PER이 지금 50배 수준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한전산업의 주가가 어떤 이제 가치 대비해서 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주가의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이전에 고점 찍었던 영역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기본적 기술적 관점에서 모두 봤을 때 주가의 가격이 결코 싸진 않다. 비싸다. 비싼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왜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올라가는가? 이 부분들은 결국에 기대감이 현재 선반영돼서 그런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기대감? 바로 원전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선반영되어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원전 산업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한전 산업의 주가는 강하게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인데, 앞으로도 이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게 많죠. 1차적으로는 일단은 요새 이제 영국발 이슈, 영국에서 원전 산업을 다시 육성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최근에 또 상승의 이유가 됐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중국의 전력난. 중국이 전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원전 산업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요새 천연가스 가격 폭등하고 계속 급등 나오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탈원전을 외쳤던 나라들도 다시금 원전 육성으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탈원전 정책을 외치지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탈원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장기적인 어떤 기대도 지금 주가를 떠받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올 하반기에 또 이슈가 있죠. 바로 해외 원전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이제 수주 기대감, 이런 것들 또한 주가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집트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올 하반기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에 대한 어떤 2차 측 분야의 사업자 선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우리나라가 컨소시엄을 참여해서 지금 이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35조 원, 35조 원을 우리가 이제 따내는 건 아니고요. 총 규모는 35조 원이 맞는데 이미 이 원전은 러시아가 따갔습니다. 러시아가 따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전을 짓는 데 있어서 2차 측 분야라고 해서 5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지금 발주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기 위해서 한국전력기술하고 한수원하고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이 사업을 따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사업권을 따냈을 때 또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는 원전주들로 수급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하반기 이집트 등 해외 원전 수주 가능성이 높아져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8월 달에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올 하반기 이집트 원전에 대한 어떤 부분들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사업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저도 일단은 뭐 나와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런 부분들, 현대건설이 아까 전에 그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3분기 이집트 엘디바 원전 15억 달러 수주 추진 중, 이렇게 나오는데, 이집트 엘디바 원전 15억 달러라고 이렇게 증권사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추정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15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1조가 아니고 2조 원 정도 되겠네요. 1조 원 후반에서 2조 원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업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약 한 2조 원 정도 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나라가 좀 수주를 한다? 그랬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이제 원전주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또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지금 우리나라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탈원전을 외쳤던 영국이나 이탈리아도 다시 원전을 육성하는 방안으로 좀 정책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탈원전 정책을 좀 접고 다시 원전 육성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좀 지탱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좀 주가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에서의 어떤 투자의 관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지, 이런 부분들로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이슈가 있어도 사실 가격이 싸냐 비싸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슈는 있지만 가격이 그렇게 싸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신규 매수나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의 포인트를 보기에는 좀 어려운 어떤 주가의 영역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보더라도 좀 어떤 이제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투자로 보기에는 다소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좀 부담된다. 요게 이제 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제 관점이고,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이슈나 이런 부분들 하반기에도 또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또 반응하고 뭐 움직이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위로는 한 16,000원대, 17,000원대의 저항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더라도 이 16,000원대, 17,000원대에서 저항을 뚫어내지 못한다면 결국에 주가는 조금 이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6,000원대, 17,000원대의 어떤 돌파 여부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13,7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700원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보시면 좋고, 이 구간을 무너지면요, 사실상 이 밑에 어떤 이제 다음 이평선과의 지지라인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조정이 깊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물론 여기로 오기 전에 뭐 이런 가격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13,700원짜리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주가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고 다소 좀 답답한 박스권, 짧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13,700원 이탈이 없는 한에서는 여전히 반등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만하고, 오늘 주가가 한 4% 정도 빠지는데, 요새 시장 좋을 때 반대로 또 한전산업은 또 올라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유발되지 않는 가운데
조정이 나오는데 5일선이나 뭐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단기적인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그냥 숨고르기 차원에서의 어떤 조정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13,700원의 지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일시적인 좀 조정으로서 5일선 정도에서 단기적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되고 꼬리가 달릴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주가가 빠지긴 하지만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뭐 숨고르기 정도로 오늘의 하락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일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드리고 있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장중 실시간 리딩을 이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테마주 검색기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같이 스마트폰 버전은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윈도우 PC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당일 강세 테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